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용교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공사비 요율 어떤 세분화의 과정에서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저번에는 이것이 왜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만들어져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실비정액 가산, 공사비 요율 가산 방식은 그러니까 실비정액 가산 방식과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이거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좀 더 이제 세분화시켰고 그것을 공사비 요율을 세분화시킴으로 해서 적정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런 것은 또 뭐 때문에 한다고 그랬죠? 말 그대로 어떤 실력의 강화라든지 그 다음에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또 부당하게 설계비를 너무 낮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에도 기준은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느 정도 뭐 기준 있었는데 뭐 지금도 만들어도 뭐 잘 이렇게 적용은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진짜 많이 적용은 됐죠. 왜냐면 관에서도 요즘은 요구하는 양도 많아졌고 이러다 보니까 관에서도 말 그대로 너무 막 요구를 하다 보면 설계하는 사람도 나 그거 안 해! 라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에서도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것을 정당화해서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은 저도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료 이야기해야 되죠. 자료는 우리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네이버 블로그라고 했습니다. 그지? 상단에 강의 자료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구독 누르시면 채널 보기에 있고 채널 보기를 누르셔야만이 또 그 구독을 누르면은 위에 채널 보기가 떠요. 채널 여러분이 많은 어떤 구독의 양이 있으니까 그러면 구독란을 눌려보면은 여러분이 구독했는 내용들이 위에 상단에 뜨죠. 그죠? 상단에 뜨면 그게 채널 보기 오른쪽에 눌리면요. 채널 보기면 여러분이 내 거 구독한 것이었으니까 그것의 채널에 홈 동영상 재생 목록에 있습니다. 자, 재생 목록에 이 내용들은 신락 따지기 안에 지금 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벌써 우리가 49강째거든요. 그러면 앞에 계속 누적되어 와 있는 게 있죠. 자, 차례대로 지금 앞에는 설계, 계획의 접근법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공사비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공사비 요율 세분화 중에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공사 종류, 공사가 어떤 종류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별로 이렇게 세분화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전 어떤 세종에서 과거에는 이렇게 분야가 다른 거, 그죠? 우리가 딱 그래서 건설공사, 그 다음에 통신전기 뭐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사실 통신이나 전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방도 마찬가지였지만 좀 특수 분야죠, 그죠? 자, 건설은 공사 안에 다 뭉쳐 있으니까. 그랬는데 주제가 다른 분야 구분해서 지금은 이렇게 건설 중에서도 건설 통신 산업 플랜트 쪽이었는데 지금은 건설 분야 쪽에서도 5종류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뭐 통신하고 산업 플랜트는 여러분이 내 강의에 들을 일은 없으니까 건설 중에서도 5종류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자, 뭐 건설 5종류 나는데 그거 뭡니까? 뭐 내용 뭡니까? 안 나와 있네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안 낸 것은 굳이 뭐 그까지 막 이렇게 세거나 막뭘 그거는 없는 거 같아요. 여기 나와 있네요. 바로 밑에 그죠? 도로하고 철도, 항만, 하천, 상수도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조경은 없네요 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조경은 여기 다 들어갑니다. 모르시나요? 그죠? 자, 조경은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경 없는 데는 거의 없어요. 자, 상수도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있어요. 하수도 종말 처리 같은 경우는 위에 보통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상수에는 그 앞에 어떤 공원으로서 하려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상수도 쪽은 들어가진 않는데 우리가 도로, 철도까지도 다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항만, 하천까지 우리가 사실은 다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은 그만큼 범주가 어찌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랬는데도 공부는 우리가 이것밖에 안 하죠.
여러분 이것밖에 안 합니다. 진짜로.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이 도로도 알아야 되고요. 철도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항만, 하천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수도까지 우리가 또 알게 되는데 뭐 하수도에 뭐 세부적인 건 몰라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부딪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를 하는 거죠. 실제로 물론 상부 적용만 한다라고 하려는가는 모르겠지만 상부 적용을 어떻게 하려나 이러면 그게 특성이 나와야 되죠. 그죠? 하수 종말 처리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냄새죠. 악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수 종말 처리장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적용은 그만큼 범위가 넓습니다. 사실은 거기다가 뭐 산림까지 우리 문화재까지 실제로 우리가 다 적용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그래서 우리 감옥은 약방의 감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범위도 넓고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부는 이것밖에 안 한다는 것이 뭐 때문이냐면요. 생명의 지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명은 대신 나무가 책임을 지주잖아요. 그래서 좋은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분화해서 건설 부분 5개 이렇게 장르별로 정해져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도 여율 이렇게 정해져 있는 적정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면은요, 저도 뭐 다 어려우니까 중요한 것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산출 방식 중 해놨죠. 단계별로 발주하지 않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에 적용하는 요율 조정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죠? 자, 엔지니어 사업 대가 산출 방식 중인데, 그죠? 앞에 보면은 단계별로 발주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정말에서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지금 많이 대하고 있는 겁니다. 설계해놓고 바로 공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죠? 자, 기본 설계해가지고 기본 계획을 하고요. 타당성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계획하고요. 기본 설계하고요. 실시 설계하고요가 아니고, 그래 놓고 공사하고요가 아니고, 이거 쫙 다 빼고요. 바로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하고 바로 공사 들어가는 경우죠. 거의 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적용해서 많이 접하는 공사, 그 다음에 어떤 정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공사들, 뭐 상하수도도 사실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자, 이런 경우 그래서 단계별로 발주하지 않는 기본 설계라고 했습니다. 거의 다 바로 공사로 들어갈 수 있는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런 공사의 어떠한 요율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랬는데 바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뭐 기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를 하고 어느 정도 어떤 기초의 어떤 아웃라인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바로 공사 입찰이 들어가는 경우, 입찰에 들어가는 게 어떤 문제가 딱 생기느냐면 이 공사 입찰이 들어가는데 물론 수의 계약도 있을 수 있지만 공사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뭐 100억 이상 뭐 300억 이상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10억이든 아니면은 뭐 한 50억은 좀 심했나? 일단 100억 미만의 어떤 공사들 100억 아까 V 들어가는 것은 100억이었나요? 10억이었나요? 자, 그런 공사를 빼고 우리가 VE까지 들어간다면 굉장히 복잡한 공사죠. 그죠? 그래서 뭐 10억 이하라든지 뭐 30억 정도 뭐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바로 공사 입찰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자, 이랬을 때 적용은 50억도 굉장히 크지만 다른 공사는 뭐 별로 50억, 10억 이러면 그렇게 크진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적용공사도 요즘 20억 이러면 별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요. 소규모 공사의 어떤 공사 아니면 뭐 5억, 7억 같은 경우 7천만 원인가요? 그 수의 계약합니까? 그래서 그런 공사도 그렇지만 자, 7천만 원 정도 되면 사실은 뭐 대충 공사하는 사람이 설계를 하죠. 그죠? 1억 미만의 어떤 공사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가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 같으면은 이렇게 요율을 또 따지게 되면 공사비 요율에 따지면은 설계비가 너무 작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설계는 거의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해서 아무리 간단한 설계라 하더라도 어떤 단계 다 설계 입장에서 어떤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다 어떤 그 이 정말야 관하고의 어떤 관계, 그다음 때로는 심의도 받아야 되는 관계, 뭐 심의 받으러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단계를 다 걸쳐야 되는데 실제로 설계가 뭐 어떻게 뭐 몇 장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비에 비해서 너무 작다는 거죠, 설계비가. 그래서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요율을 좀 더 높인다는 거죠. 옛날에는 공사비 금액에 딱 맞춰서 요율을 같은 비율로 어떻게 5% 5%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제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각은 5%였지만 지금 한 10%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요율을 높이고 대규모 공사일 때는 낮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공사비가 크면 설계비도 굉장히 높아졌죠. 또 오히려 대규모 공사일 때 오히려 해야 되는 일은 오히려 조금 더 똑같은데 또 해야 되는 일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더 남는 거는 그게 더 많이 남겠죠. 대규모 공사에 관한 설계일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을 없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요율을 바꾼다는 거죠. 요율의 어떤 적정화,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적정화 방식이라서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뭐 1.4배에서 1.35배에서 점점 낮아지는 게 눈에 보이죠? 자, 그래서 발주 내용은요. 자, 진짜 이렇게 되죠.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를 합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때는 기본 설계만 있고 실시 설계는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기본 설계는 주로 타당성 조사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개념까지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본 설계 시행하지 않고 바로 실시 설계만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시행하지 않는 기본 설계도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네 종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관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예요. 여러분이 뭐 대표자 아니더라도 설계 시행해보는 사람을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이거 왜 실시 설계만 해라든지 아니면 실시 설계만 계속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기본 설계인데 이거 타당성 조사해야 되는 건데 라는 내용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율 방식의 업무 범위가 이렇게 또 정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우리가 그 업무의 안에 사전에 내용들을 업무 지침을 쭉쭉쭉쭉 만들어 놓는데 물론 지금도 중간중간에 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좀 넣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넣어놓고 어떤 거는 딱딱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딱 기본 설계는 어떤 거고 실시 설계는 어떤 범위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놓고요. 내용은 좀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것만 이렇게 빼어나서 기본 설계와 그 다음에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내용들을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빼놨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다 볼 필요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 정도만 검토를 해도 여러분들은 답 쓰는데 크게 무리는 없어요. 이 정도 그냥 이쪽은 주로 검토를 하는 부분이구나. 이쪽은 실제로 마치 그대로 그리는 그림, 배치나 어떤 결정을 하는 과정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 중에 보면은 공정표하고 그 다음에 시방서 작성을 하긴 하는데 세부적인 게 아니고 어떠한 계략적인 어떤 계획이라면 여기는 진짜 실행에 필요한 내용이죠. 실시 설계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어떠한 내용들이 딱 비교돼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좀 공사 감리까지 제가 넣어놨습니다. 공사 감리의 어떤 내용들 대략적인 것만 넣어놨고 큰 타이틀만 정말 중요한 부분만 제가 넣어놨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가 추가 업무까지 있는데 과거에는 추가 업무는 기본적으로 몇 개 달아놨는데 근데 없는 경우에 안에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달아놨으면 돈을 줍니다 관에서. 근데 달아놓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죠, 그죠? 필요한 상황들은 우리가 더 추가해서 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 뭐 돈이 뭐 작게 들어가는데 이래가지고 그냥 뭐 이거는 그냥 해줄게요, 서비스 해줄게 이러면 나중에 그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게요, 이게 서비스를 해줄게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엄청 남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다 이렇게 추가할 때마다 금액을 관에서도 오히려 줍니다. 주는 방향으로 해요. 그래야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관에서는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에는 법적으로 관에서 뭐 민한테 건설사한테 관을 법적으로 딱 그거 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뭐 설계 잘못했다 가지고 법으로 제소하는 법이 없는데 요즘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은 관에서 제대로 주고 제대로 법으로 걸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설계도 아무렇게나 적용 설계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받고 제대로 해주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자 이제 앞에 보면 대가 추가 업무가 있습니다. 실비정액 가산 방식에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로 실비정액이 됐어요. 제대로 기술자 들어가고 제대로 돈을 줬으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해라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제대로 해줄 또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설계 업무 외에 발주청 요구, 그 다음에 책임에 기속되지 않는 것 중에 정말 책임이 기속되는 것은 정말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 해줄게가 아니고, 그죠? 나중에 이게 책임이 기속되는 것 같으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공방까지 오고 가요. 변호사 선임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안전진단까지 다 막 갖다 서류 집어넣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통으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적용 강요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적용에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말썽이 많이 생기는 것도 요즘은 적용이에요. 실제로 뭐 통옥이야 뭐 크니까 사고 뭐 나고 이러니까 오히려 사고 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용은 눈에 또 뻔히 보여요, 실제.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적용에도 굉장히 많이 그런 법적으로 공방이 오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 그래서 발주청의 성인으로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요, 우리가 검사하고 청량 잘못해가지고 문제되는 것도 있죠, 그죠? 적용 청량하는 부분 꽤나 있습니다. 조사 인허가 서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놀이시설물하고 관계가 되겠죠, 실제로. 그 다음에 모형 제작. 자, 모형 제작은 크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투시도 조감도. 자,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별로 돈 안 받고도 해줬더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촬영 홍보 제작비. 홍보 제작비는 과거에는 그렇게 뭐 해달라 안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만약에 해달라면은 뭐 하겠죠. 근데 홍보 제작비까지는 뭐 아니겠지만 촬영,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준공 서류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준공 서류는 어차피 시에서 공사비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뭐 설계할 때 중간중간에 어떠한 조사, 타당성 조사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현장에 어떠한 뭐 검사, 검토 뭐 조사할 때 촬영 요구하면 촬영비까지 요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추가 업무를 규정해서 우리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데 이때는 아무렇게나 지급하는 건 아니고 실제 이게 영수증 첨부까지를 해서 나중에 다 받은 돈에 대해서는 영수증 첨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요구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전부 다 우리는 영수증을 첨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거 아니면 뭐 그까지 다 뭐라고 그러죠?
어떤 그 금액에 이 정말 비교해가지고 금액을 검토해가지고 정말 서류를 먼저 넣는 경우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견적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저도 요즘은 실무를 조금 안 해봐가지고 견적서란 단어도 잘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추가 업무 비용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 자, 우리가 설계할 때 함부로 해서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우리가 법적인 그까지 때로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 정말 법적인 부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하자가 문제가 걸린다든지 심어놓고 1년도 안 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진에 촬영을 해야 되는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설계할 때도 이게 설계 문제냐 시공 문제냐라고 우리가 공방이 오고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설계와 시공이 따로따로 발주되는 경우도 적용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설계의 대가 기준, 자, CM부터 시작을 해서 입찰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CM, VE,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대가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는데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CM이나 입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공사들, 국가 기행의 어떤 공사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SOC 투자 사업이라든지, 자, 이거 시험에 우리가 다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죠. 뭐, BOT라든지, BTL이라든지, 자, 이런 거 시험에 얼마 전에 바로 나왔습니다. 그 전에 바로,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